안녕하십니까? 누누가 프로젝트의 토단자입니다. 누누가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야기에 앞서 금리 스프레드와 경기라는 용어에 대해서 명확히 정의를 하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금리 스프레드는 서로 다른 두 채권의 금리 간 격차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와 신용 스프레드로 분류되는데요. 오늘은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경기가 좋다, 나쁘다 말은 흔히 하지만 기술적인 정의를 따로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네, 통상 그렇습니다. 경기는 경제 활동 에너지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기 침체는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의미겠고, 경기 과열은 에너지가 지나친 것이겠죠. 좀 더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경기 과열은 한 나라에 이용 가능한 모든 생산 요소를 정상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얻는 GDP를 의미하는 잠재 성장률 이상으로 GDP가 상승할 때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경기 침체는 2, 4분기 연속으로 GDP가 전기 대비 감소했을 때를 언급하게 됩니다. 네, 단기 채권 수익률과 장기 채권 수익률 간의 차이가 금리 스프레드고 장기는 GDP를 기준으로 한 경기 에너지 수준을 말하는 것이군요. 그런데 지금에서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를 주목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가요? 네, 단기 금리는 주로 통화 정책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장기 금리는 현재 단기 금리 수준과 미래에 예상되는 단기 금리 변화 그리고 기간 프리미엄 변화에 의해서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경제와 금융시장에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단기 금리보다 장기 금리가 높습니다. 이는 단기로 돈을 빌려주고 있는 사람보다는 장기로 돈을 빌려주고 있는 사람에게 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략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는 장기 채권 수익률에서 단기 채권 수익률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의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장기 채권 수익률이 단기 채권 수익률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통상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는 양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통상 플러스의 값을 가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의미는 금리 스프레드는 변하고 의미 값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금리 스프레드 변화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사업을 확장하거나 투자 규모를 증가하게 되고 이러면 자금 수요가 증가하게 돼서 결국 돈의 가격인 금리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재화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기 때문에 물가도 상승하게 됩니다. 반대로 경기가 나빠지고 침체가 장기화되면 될수록 사업 확장과 투자 관련된 자금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금리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할 때 금리 상승은 일반적으로 경기 호조 상황에서 나타나고 금리 하락은 경기 침체 상황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는 장기 채권 수익률에서 단기 채권 수익률을 차감해서 구하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확대된다는 것은 돈의 가격인 금리가 현재 시점보다 먼 미래로 갈수록 상승하다는 것으로서 향후 경기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가 지배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축소된다는 것은 미래로 갈수록 돈의 가격인 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으로서 자금 수요 감소 예상을 통해서 향후 경기에 대한 비관적 견해가 지배적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말씀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최근 미국과 한국의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미국의 과거 데이터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지난 1959년 이후부터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경기 침체 기간과 뉴욕 연준이 발표하는 1년 후 경기 침체 확률 추이를 겹쳐본 그림입니다. 회색 기둥이 실제 경기 침체 기간을 나타내고 남색 실선이 1년 후 경기 침체 확률을 나타냅니다. 1년 후 경기 침체 확률은 상당한 예측력을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핵심은 1년 후 경기 침체 확률을 얻어내기 위한 데이터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뉴욕 연준에는 통계학이나 수학을 전공한 매우 똑똑한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그들이 복잡한 수식으로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제가 뉴욕 연준 직원들의 전공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아무래도 대다수 통계학 관련 지식은 많으시긴 할 겁니다. 그렇지만 경기 침체 확률은 복잡한 이론적인 수식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미국의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에서 구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국채 10년물과 3개월물 간의 금리 차이인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를 통해서 향후 1년 후에 경기 침체 확률을 측정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경기 침체 선행 변수 역할도 하는군요. 그럼 실제 경기 침체를 이어진 사례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다음 그래프는 미국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와 미국 ISM 제조업 지수 변화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미국 ISM 제조업 지수는 미국에서 발표되는 월 단위 경제 지표 중에서 가장 먼저 발표되는 지표로 미국 경제와 금융시장 전망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영역은 분홍색으로 표시된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축소되다 못해서 역전이 발생됐던 영역을 의미하고 1988년 이후 세 차례 발생했던 미국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역전 기간 동안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기준점인 50을 하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 미국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역전 현상이 벌어진 이후에는 상당 기간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하락으로 반전해서 전반적으로 미국 제조업의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축소되다 못해 역전된 기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상황 이후에도 한동안 경기가 하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더욱 크게 다가오는 건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신 상황은 이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에서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축소가 지속되면 미국 연준위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게 되고 시장 참여자들은 이 시기와 조정폭에 대한 예측과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특히 과거와 달리 정부와 통화당국에 의한 금리 인하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디게 나타나고 있는 2000년 이후의 글로벌 금융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미국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 이후 미국 연준과 유럽 중앙은행이 실행한 양적 완화 그리고 상대적으로 적은 자산 축소 및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 추세 지속으로 인해서 장기금리와 단기금리 차이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축소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예측력과 실효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는 의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설명은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는 향후 경기 예측에 중요한 힌트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미국 그리고 글로벌 경기 동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한국은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어떤 추세인지 궁금하네요. 한국 역시 불경기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고 이미 경기 불황에 진입한 거 아니냐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사실 이번에는 한국의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그래프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경우에도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유사한 형태로 급폭이 축소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와 향후 경기 예측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하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값이 거의 동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특히 2018년 이후에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와 선행지수 순환 변동값이 하락 추세를 지속하고 있어서 경기 불황이 진행되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한국도 경기 침체의 우려에서 예외는 아니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군요. 오늘은 단순한 금리 차이를 계산하는 지표로만 알았던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의 숨은 의미를 통한 경기 동향 분석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누누가 프로젝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